스튜디오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고 TV 앞 시청자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은 채 숨을 죽였다. 화려한 드레스도 자극적인 퍼포먼스도 없었다. 그저 가야금 하나를 품에 안고 걸어나온 한 여성이 줄을 퉁기기 시작했을 뿐이다. TV조선 미스트롯사의 첫 방송 이후 대중은 홍성윤이라는 이름 석자에 열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그 압도적인 무대는 단순히 타고난 천재성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 깊은 울림의 뒤편에는 세상이 미처 몰랐던 평범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 가문의 비범한 헌신과 소리의 집념이 마치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가려져 있던 홍성윤 가문의 뜻밖의 진실을 심층 분석한다. 첫째, 홍성윤의 음악적 정체성은 소위 말하는 예술 명문가의 화려한 촉보가 아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리듬으로 치환되는 생활 밀착형 소리 공동체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다. 흔히 국악 엘리트라고 하면 대대로 국악을 가업으로 삼은 가문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보도된 가족사 인터뷰와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홍성윤의 집안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서민 가정에 가깝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술계의 통념을 깨는 반전이 숨어있다. 퇴근길 현관문을 열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아버지, 설거지를 하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맞춰 민요가락을 얹던 어머니의 모습은 홍성윤에게 가장 강력한 제1의 라이브 공연장이자 음악적 자양분이었다. 통계적으로 조기 음악 교육이 아동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홍성윤의 경우는 인위적인 교육을 넘어선 문화적 삼투압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이 그녀에게 악보상의 차가운 음표가 아닌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생존의 소리를 본능적으로 체득하게 했다고 분석한다. 아버지가 툭 던진 너는 말할 때보다 노래할 때가 더 진짜 같다는 한마디는 단순한 부모의 칭찬을 넘어 한 아이의 잠재력에 불을 지핀 결정적 모멘텀이었다. 이는 고액화해나 정형화된 교육 시스템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로 오직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가 빚어낸 위대한 예술적 토양이었던 셈이다. 뉴스 출처에 따르면 이러한 비직업적 음악 가문의 환경에서 탄생한 예술가는 기교에 매몰되지 않고 청중의 감정을 건드리는 본질적인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홍성윤이 걸어온 길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아닌 가야금 케이스의 무게를 견뎌온 고단한 나무 계단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중은 그녀의 서울대 진학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꽃길만을 상상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명운을 건 처절한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 교육부와 예술계의 통계에 따르면 국악 전공자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와 악기 유지비는 일반 인문계 입시 비용의 수배를 상회한다. 특히 가야금 병창의 경우 악기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줄 교체 및 수리비, 그리고 정기적인 개인 레슨비가 서민 가정에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부모의 결단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의 예술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기만한 가야금 케이스를 짊어진 채 미끄러운 언덕길을 오르내리던 어린 소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영화 같다. 그 고독한 행군 끝에 현관문을 열면 딸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저녁 따뜻한 물 한 잔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부모의 실루엣이 있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의 풍경이 오늘날 홍성윤 노래의 공기를 형성했다. 통계적으로 예체능 전공자의 중도 포기율이 40%를 상회하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부모의 통장 잔액이 마모되는 속도만큼이나 정비례하여 깊어진 홍성윤의 소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가족의 희생에 대한 증명이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난 뒤 흐르는 묵직한 침묵은 그 긴 세월 동안 가족이 함께 짊어졌던 가야금의 무게를 청중이 본능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성윤은 입시 시절에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낡은 가야금을 수차례 고쳐 쓰면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후문이 전해져 대중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하고 있다. 셋째, 홍성윤의 완벽한 발성과 감정 조절 능력은 연습실의 폐쇄적인 공간을 넘어 집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이자 심리적 요새가 되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연예 매체들의 심층 취재에 따르면 홍석윤의 연습 과정에서 가장 독특했던 점은 아버지가 딸의 연습 학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언제나 한 뼘 정도의 틈을 남겨두었다는 대목이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이를 개방적 지지 시스템이라 명명한다. 이는 단순히 딸의 연습을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딸이 내뱉는 소리의 미세한 떨림과 호흡의 공기를 거실에서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내 곁에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도의 정서적 배려였다. 아버지는 거실 TV 볼륨을 극도로 줄인 채 딸의 가야금 줄 하나가 어긋나거나 목소리가 갈라질 때의 미세한 공기 변화를 감지하며 언제라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고 말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역할 또한 이에 못지않게 치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는 단순히 밥을 짓는 수준을 넘어 딸의 소리 컨디션에 따라 국 끓이는 시간과 반찬의 간을 조절하는 등 집안의 모든 생활 리듬을 딸의 음악적 사이클에 완전히 동기화시켰다. 연습이 끝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김이 오르는 밥상이 차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딸의 호흡을 부엌에서 함께 타고 있었던 어머니의 라이브 모니터링 결과였다. 이러한 소리 공동체적 삶은 홍석윤으로 하여금 고독한 입시와 연습의 과정을 견뎌내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마스터 장윤정이 극찬했던 홍석윤의 완벽한 강약 조절과 절제된 감정 표현은 단순한 테크닉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숨죽인 채 집안의 공기마저 통제했던 가족들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책임감과 깊은 사랑이 소리로 지원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스 전문가들은 홍석윤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의 원천이 바로 이 견고한 가족 공동체의 지지 구조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네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홍석윤이 국악과 트로트라는 이질적인 두 세계를 융합하는 방식에서 보여준 정체성의 용기와 통합적 자의 완성이다. 문화평론가들은 최근 홍석윤의 행보를 두고 전통 예술의 현대적 계승에 있어 가장 위험하면서도 찬란한 도박이라고 평가한다. 정통 국악인이 대중음악 오디션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장르를 이동하는 차원을 넘어 예술계 내부의 냉담한 시선과 대중의 편견이라는 양날의 검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계와 예술계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수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홍석윤은 가야금을 단순한 시각적 소품이나 도구로 소비하지 않았다. 뉴스 분석에 따르면 많은 국악 출신 트로트 가수들이 대중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전공을 희석하거나 감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홍석윤은 가야금을 자신의 신체적 일부이자 정체성의 뿌리로 가져오는 전공법을 택했다. 이러한 선택은 힘들면 언제든 내려놔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먼저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의 뚝심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존감이라는 형태로 깊이 이식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가야금 줄을 뜯으며 트로트의 애절한 가락을 얹을 때 발생하는 교묘한 경외감은 그것이 일회성 쇼맨십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관통하는 국악의 절제와 트로트의 해악이라는 두 가지 진실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필사적인 진정성에서 기인한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북캐릭터 열풍을 통해 자아를 파편화하여 소비하는 트렌드에 집중한다면 홍석윤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를 하나의 그릇에 통합하여 진짜 나를 선언했다. 이러한 통합적 서사는 멀티페르소나 시대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신뢰감을 주었으며 이는 고 시청률 그래프의 급상승과 화제성 지표가 증명하듯 대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홍석윤의 무대가 단순한 크로스오버를 넘어 한국 트로트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예술적 품격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홍석윤 가문의 진실이 주는 가장 큰 충격은 평범함이 어떻게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되는가에 대한 인류학적이고 근원적인 답을 우리 사회에 제시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노래가 왜 다른지 묻지만 사회학 전문가들은 그 답이 화려한 스펙이 아닌 실존적 선택의 결합에 있다고 분석한다. 가야금의 12줄 사이사이에 촘촘히 끼어있는 것은 단순한 연습의 먼지가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딸의 꿈을 위해 매일같이 쓸어 담았던 하루의 피로와 이름 없는 서민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수만 번의 한숨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그 줄을 뜯을 때마다 홍석윤의 손끝에 느껴졌을 미세한 통증은 단순히 살갗이 굳어가는 물리적 과정을 넘어 가족의 시간을 자신의 예술로 치환해온 인내의 훈장과도 같다.
미스트로사 무대에서 그녀가 첫음을 내뱉는 찰나 그 소리는 홍성윤이라는 개인의 울림을 넘어섰다. 그것은 새벽 어스름을 뚫고 딸을 연습실로 실어 나르던 아버지의 낡은 핸들이 내는 소리였고, 밤늦게까지 부엌에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던 어머니의 도마 소리가 합쳐진 가문의 교향곡으로 변모했다. 최근 뉴스 데이터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홍성윤의 무대에서 유독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점차 파편화되고 사라져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지대가 가진 원초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그녀의 소리에서 재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노래는 성공이라는 결과물보다 버팀이라는 과정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결국 홍성윤의 노래가 그토록 유독 깊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소리의 뿌리가 자극적인 조명이 닿는 무대 표면이 아니라 차갑고 낡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게 서로를 지탱해온 나무 계단 아래에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스타의 탄생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평범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가장 비범한 예술적 승전보이다. 홍성윤의 등장은 단순히 트로트 판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술은 고귀한 혈통에서 나온다는 오래된 편견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반격이다. 평범한 서민 가정이 빚어낸 이 비범한 예술가는 앞으로 우리가 만날 수많은 오디션 참가자들 사이에서 진짜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가 무엇인지 오래도록 증명할 것이다.